아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내려가서 인사를 제가 내려가서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재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운동 치르시느라. 네. 그 이천 시민들하고 또 경기도민들에게 먼저 뭐 당선 소감 포함해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천시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거는 이천을 확 바꿔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천이 확 변화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쪽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천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이천의 자그마한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변화가 시작 그 시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이천을 바꾸는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재선 성공하시고 또 지역구 되시면서 가족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유, 너무 좋았죠. 제가 제일 고마움을 느낀 게 저희 가족입니다. 네. 제가 딸 하나, 여식 하나, 공주 하나, 아들 하나. 아, 네네. 아니, 딸은 공주고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까? 네 명이죠. 네 명? 그러니까 딸 하나, 딸 여식 하나, 공주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예,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이 친구들이 진짜 전방에 나서서 네.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우리 딸들을 기억을 하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선거운동 하면서 좀 이천 시민들한테 들었던 좀 인상 깊은 말씀이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이제는 참신하고도 새로이 좀 뭔가 좀 이천을 좀 구시대 저 지역만 보지 말고 크게 이천을 그림을 보면서 좀 바꿔달라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네. 여기 이천이 도시와 농촌과 같이 엎쳐진 도농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도시 목소리도 크고 중간에 소상공인 목소리도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우러 좀 제대로 좀 아우러 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0대 때는 좀 외로우셨잖아요. 자당 의원이 너무 없어서 맞습니다. 외롭게 의정 활동하셨는데 이번에 78대 78이라는 좀 믿기 힘든 그런 의원 숫자가 나왔습니다.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자당 의원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셔서 맞습니다. 뭐 청년 의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국민의힘 현재 경기도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의욕이 굉장히 넘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에 10대 때 못했던 부분들 11대 때에 확실하게 뭔가 그림을 그려놔야 될 네. 것 같은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추스려서 우리가 민주당과 서로 간의 경기 도움을 위해서 서로 고민 중입니다. 네, 뭐 특별히 이번 11대 의회에서 또 중견이시고 또 어른이신데 여야가 참 공교롭게도 동수가 됐단 말이에요. 11대 의회를 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진짜 이거는 서로 간에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서로 간에 고집만 피운다 하면은 이건 모든 일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도지사께서 민주당인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민주당에서 어떤 협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협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서로 간에 진짜 마음을 비우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도민에 대한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천에서 이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셨고 10대 때는 이제 비례대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다음 의회 때는 좀 지역구로 좀 나가봐야겠다. 언제쯤 이제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2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2년.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는 그러면 다시 내가 재선을 해서 진짜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뛰셨겠네요. 예. 어떤 활동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맡은 파트가 이제 경제 노동이니까 전통시장 쪽을 이제 굉장히 거의 많이 다녔고요. 그쪽에 애로 사안들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노동 쪽에 있었으니까 노동 쪽의 부분 그쪽에서 특히 비정규직 부분 쪽에 많이 봐왔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 허 의원님 하면은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을 역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노동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쪽에서 한번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제가 현대전자에 입사를 하면서 제조 쪽에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때 87년 6.29 선언이 있었던 노동조합이 막 생길 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우리 회사도 진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네.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애착도 있으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좀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98년도 IMF 그 터지면서부터 이제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그 조직은 그래도 이 노동사학지대 다 벗어나서 그 대우를 제대로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떨어져 나간 하청 비정규직 그다음 협력업체들은 너무 노동 조건이 어려워지는 네.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킨텍스에 내가 한번 요구한 게 있었는데 야, 니네 킨텍스가 성과급을 받는 거는 니네 같이 자회사에서 그 주차부터 시작부터 청소부터 모든 걸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성과 났기 때문에 니네가 성과급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는 자회사하고 협력업체도 다 성과급을 줘라. 네네.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같이 그런 부분에서 그 요번에 그 성과급을 주는 걸로 그래서 그 자회사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공기업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간다 그러면은 일반 기업도 저희 우리 비정규직 어느 정도의 그 대우는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업체나 이렇게 기관 따라서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이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도화해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은 많잖아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왜 어려울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 비정규직 부분에서도 이제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관련도 있지만 또 프리펀 노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다른 뭐 대리기사나 뭐 이제 라이더들 이런 부분 사람들 계속 신직종의 이제 그 노동 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이걸 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숙제를 좀 이번에도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10대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그 비례대표지만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역시 이제 전문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조례도 많이 내셨는데 제11회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예, 예. 어떤 공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소상공인 쪽하고 노동계 쪽인데 소상공인 쪽에 배려를 하는 부분에서 제 조례를 발의한 부분하고 노동계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발의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큰 상 받으신 얘기도 나눠봤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4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집회때 노동국이 우선 생긴 부분에서 노동국이 생긴 것?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게 노동국이 생겼지만은 노동국의 기능이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네. 부분에서 새로 이번에 11대에서는 좀 보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 비정규직 부분들의 그 공기업의 그런 부분들의 좀 근로 조건을 조금 상향시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이번에 그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원했다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2천 시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비례대표에서 이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예. 이천도 사실은 현안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 예. 좀 규제도 있고 이천에 풀어가야 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또 공약사항 중 하나는 뭐 이천 그 IC를 좀 이전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천 IC를 없앰으로써 이제 그 근방으로 역세권을 좀 확실하게 좀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체류형 관광 도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농도시잖아요, 이천이 네. 확실한 도농도시인데 여기서 그 체류용으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천하고 장원하고 거리가 한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 있는데 장원이 워낙 죽었어요. 그게 전국 제일 오래된 읍으로 승진이 돼서 80년 이상 된 기억으로 하고 있는 그 읍인데 네. 그 읍이 지금 인구가 17,000 정도도 안 돼요. 그 한강 상서보호적 네. 관련해 갖고 문제 때문에 바로
청미천 건너편에는 강곡인데 충북이 거기는 모든 그 허가가 다 되는데 이쪽은 허가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좀 산업단지를 하나 좀 유치를 좀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4년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이천도 결국 좀 혜택을 받을 텐데 그동안에 좀 피해를 보상받는 거죠. 혜택이 아니라 네, 정확히 표현하면 좀 그런 움직임을 더 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양평, 여주, 광주, 이천, 용인까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규제를 좀 풀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천도 사실은 뭐 쌀과 도자기로 일반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거 말고 좀 자랑거리 없을까요? 쌀, 도자기, 복숭아. 복숭아가 있군요. 네.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한번 오십시오, 복숭아. 알겠습니다. 복숭아 먹으러 한번 따라가세요. 네, 한번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허 의원님께서 이게 좀 뭔가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비행기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비행기처럼 필요한 부분이 민원을 해결할 부분을 네. 즉시 날아가서 그쪽에 편하게 확실하게 네. 그쪽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잡았던 게 비행기가 되고 싶었. 네. 뭐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 뛰어가는 이제 곳이 와서 아니라 날아가겠다. 날아가겠다. 그 상징으로 비행기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뭐 새롭게 또 4년 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시는데 이번 4년의 의정 활동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제 선거 때도 말씀드렸는데 뚝심으로 노동자 뚝심으로 확실하게 이천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천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저도 그 빚은 확실히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모든 민원을 서로 고민하고 풀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